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12월엔 코스닥 시장의 한풀이 장세로 개별 종목의 강세가 예상되는 이유와 섹터별 유망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바이오팜이 지난 금요일 윗꼬리를 길게 달게 된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의 이 대형주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코스닥 시장으로 키 맞추기 차원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는 1.5%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3.7% 강세를 보임으로써요, 12월을 앞두고 중소형 성장주의 본격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시장이 크게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검토 중인 정책을 보면요, 첫 번째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활용이죠. 정부는 향후 5년간의 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 부분들이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비슷하다.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제 혜택 부분이죠.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현재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한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 추진을 한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세 번째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입니다. 3%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2%포인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67%나 늘어나는 겁니다. 큰 폭에 늘어나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모험 자본 투입이죠. 증권사들이 종투사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벤처 등 이 모험 자본으로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20조 원 정도를 보고 있다. 투자 심리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럼 이러한 이유로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크게 올랐어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가 작년서부터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대형주만 크게 올라간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중소형 종목들로 순환매 차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63%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34% 상승에 그치고 있죠. 키 맞추기 차원의 연말 연초 중소형 종목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장세가 예상대로 나타난다면은 이 개별주 장세 속성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다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은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우리가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장세가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어느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중소형 성장주 관심 유망 종목으로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섹터별로 또 선호도별로 비중 조절을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면서요. 자, 반도체와 바이오는 반드시 조금 긴 흐름으로 중장기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반도체에서는 강한 하반 경제성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품주 중에서는 하나 머트리얼주,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네페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최근 조금 낙폭이 컸던 SNS다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장비주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종목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의료 A 포함해서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카터 치료제 큐로셀, 의료 AI 뷰노, 여러 번 강조해드린 종목이 있죠. 그리고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로봇주는 지난 금요일날 크게 올랐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아직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두산 로보틱스, 한글과 컴퓨터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재건, 현대 에버다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휴전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죠. 현대 에버다임, 그 재료로 지금 바닥에서 약간 탈피하고 잘 옆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단기 급등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통신 장비 단기적으로도 가능하지만은 앞으로 3, 4년 내다보고 투자도 해도 괜찮다. KMW 앞으로 5G에서 6G로 넘어가죠. 우리 5G 때 주가 크게 올라갔고 4G 때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6G 앞으로 3년 정도, 3, 4년 정도 보면은 한번 주가 큰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슈어 서포트 테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전고체,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화장품, 미용 의료 기기 쪽 실리콘투와 클래시스 뒤에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엔터 게임에서는 하이브와 W 게임주, W 게임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폴더폰 BH, 자동차 부품에는 SL 많이 강조해 드렸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NHN, KCP 등이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차트 흐름 보고 타이밍이 나타날 때마다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반도체 부품이죠. 하나 머트리얼즈, 그렇죠? 그리고 강한 하방 경직성이에요. 네페스, 후공정이죠. 상당히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SNS텍 소재죠. 이 종목은 8월 달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는 한글과 컴퓨터 이제 바닥 탈피하는 모습이죠. 수급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도별이라는 것이 지금 인기가 있어서 크게 올라간, 아까 말씀드린 강한 올라서 하방 경직성 있는 종목 인기주죠. 그래서 반대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아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 비중을 꼭지 하방 경직 종목도 있었지만 바닥권 종목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 비중을 잘 조절을 하면서 포트를 형성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시선 큐로셀. 자, 이 최대 거래량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최근 고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SL 다른 자동차 부품보다 상당히 좋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고점 돌파했죠. 로봇 부품주 현대차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폴더폰의 BH, 그렇죠? 그리고 게임 중에서 W 게임주,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주가는 바닥권이다. 안정감 있다. 그렇죠?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쪽에 실리콘토 플랫폼이죠.
크게 상승하고 지금 몇 개월 조정입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기관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클래시스,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죠? 이쪽도 크게 오르고 조정 잘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 엔터주죠. 여러 번 강조, 뭐 대형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지만 그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엔터주 한 종목 넣고요. 자, 그리고 하나, 이거 말씀드렸죠.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관련주 바닥권입니다. 슈어 서포트 테크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KMW,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자, 한번 크게 뜨고 최근 나흘 동안 조정 잘 받고 있는 모습이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호도별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 하방경직 종목, 그리고 바닥권 종목 잘 정하고 또 섹터별로 하고, 그래서 두세 종목 반도체, 바이오는 반드시 내 포트에 포함을 시켜 놓고, 그것이 한 세 종목 정도는 놓고, 그리고 한 두 종목 정도는 흐름이 맞게, 어차피 이 섹터들이 다 동시에 동반 상승은 불가능하다. 순환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두 종목 정도는 중소형 종목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고 파는 거를,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이 왔을 때 노려 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금 상단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일봉 모습이 있죠. 코스닥 지수가 훨씬 강한 모습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보통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1선 돌파와 안착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돌파 못하고 맞고 21선을 맞고 대밀리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돌파했습니다. 이제 안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 받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재상승 전환되면은 이수장증권TV에서 그동안 강조해 드린 대로 12월, 1월, 2월 연말 연초에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개인들이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충분히 가능해서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달라는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선을 맞고 밀렸지만은 지난 금요일처럼 코스피 지수는 1.5% 크게 하락한 거예요. 코스닥은 3.7% 큰 폭의 상승한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처럼 1%대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면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왜? 큰형이 빠지기 때문에.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지만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연말 연초에 상승이 기대되지만은 내 투자 금액 전부를 중소형 종목으로 담지는 말아 달라. 40%는 대형주 비중을 줄여서 40% 정도는 끌고 가고 40%는 중소형 종목으로 비중을 맞추고 20%는 현금 포함해서 단기 종목으로 노리는 종목. 그러면은 단기 타이밍 종목은 중소형 종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의 60 그리고 대형주 40% 비중을 유지를 해달라는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대형주 쪽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바이오, SK바이오팜 한번 봐야겠죠. 금요일날 긴 윗꼬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장 열려서요. 세계
시가총액 1위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가요.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자,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SK 바이오팜의 일봉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5.3%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대밀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 이유가 아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일라이 릴리가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데 이 비만 치료제 원료를 SK그룹이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 때문입니다. 그 공급하는 회사가 SK팜테코. 이 SK팜테코는 바로 SK바이오팜에서 분할한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SK바이오팜의 10분봉 모습이에요. 기사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 SK팜테코가 지분율을 보면은 지주사 SK가 10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쪼로록 밀려서 원위치 됐죠. 근데 아까 SK팜테코가 대주주가 SK 100% 보유하다. 그러면 SK는 수혜가 가능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떴다가 얘는 덜 빠지면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SK파이브는 긴 윗꼬리가 발생한 것은 SK그룹이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일라이 릴리한테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SK파이브에 혹시 연관돼 있나 하고 떴다가 연관성이 적다라는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SK바이오팜이 윗꼬리를 길게 따라주고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나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가질 수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도 보였고. 자, 근데 우리가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미국의 바이오 제약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수가 지금 단기에 크게 올라서 지금 한 이틀 연속 옆으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기 상승 때는 자율 조정이 나올 수 있다. SK바이오팜도 연중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지난 수요일 날 나오면서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조정의 지지대는 지난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의 가격대 거래가 크게 터지고 했던 13만 4천 원대에서 즉 13만 7천 원 사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되면은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가 15만 원보다 더 상향해서 높게 잡아도 된다. 그 지지대 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달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차트 모양과 수급상을 볼까요? 아까 외국인들이 이틀 정도 매도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매도 규모가 금요일 날 3만 9천 주, 목요일 날 2만 6천 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이 25만 주고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그죠? 130만 주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기 상승에 대한 자율 조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13만 3, 4천 원대 전후에서 지지만 대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15만 원 그 이상도 이번 장에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 쪽이 그동안 소외에서 벗어나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고, 또 다다음 주죠. 12월 11일 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나 아까 말씀드린 지지대에서 상승 전환이 되면은 우리가 더 높게 봐달라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섹터 전반이 최근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얘는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상승이 기대되죠.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들을 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한국투자증권 11월 27일 날 나왔는데 목표 주가 31만 원이 있죠.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FC, BGA 그죠? 내년 상반기에는 MLCC가 공급 부정 사항이 나올 것 같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FC, BGA가 공급 부족 가능성으로 인한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31만 원. IM증권에서는 11월 24일 날 목표가 28만 원. 산업, 전자용 MLCC 비중 증가로 체질 변화, 그래서 이익 지속성 강화. 그렇죠? D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29만 원. 4분기 영업이익 2,310억,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예상. 서버형 MLCC 및 패키지 기판 성장으로 실적 모멘텀 지속.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SK증권 11월 24일 목표 주가 30만 5천 원. 다 내용 비슷합니다. 뭐 산업용 전자용 MLCC, 반도체 기판, FC, BGA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다들 높게 잡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SK에서도 내년 실적 상당히 좋은데 주가 조정받죠.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증권사의 리포트에 이어서 시장 반응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수급적인 사항도 11월 달에 개인들이 25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31만 주 매도하고 기간이 56만 주죠. 자, 11월이면은 10월 말 가격대가 24만 5천 원. 지금보다 한 6천 원 정도. 근데 다시 빠졌다가 원위치 왔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 수급이 노래지고 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저는 추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까 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이노텍 다 조정을 받는데 얘만 나름대로 강한 모습, 추가 상승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형주들 100% 오르면 조정 많이 받는다 그랬죠. 요번이 13만 2천 원 중반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 되면은 100%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에서 10% 정도 잡는다. 그렇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 철저하게 단기 매매 아니고는 사기는 좀 부담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갖고 있는 물량 제일 고점에서 팔 수 있을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한 300만 주에서 350만 주 이상이 되면은 과열 신호로 봐달라. 그러면 비중을 그때서부터는 뭐 한 2분할 정도로 지금 나머지 물량 다 처분하더라. 근데 하루 동안에 이 바닥권에서 바로 요 날이죠. 지난 7월 달에 거래가 크게 된 날이 500만 주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300에서 350만 주면은 못 미치지만은 주봉상으로도 최근에 지난주에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달라. 주봉상으로 700에서 800만 주대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350만 주 이상이 안 나와도 뭐 250만 주가 2, 3일 연달아 나온다 해도 그는 거래량 과열 신호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여달라란요. 그런 말씀에서 삼성전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은 매도를 위한, 즉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거래량이 과열될 때 비중을 축소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는 27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뭐 한 2분할 정도로 비중을 나머지 물량 처분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위에 보면은 1:1 맞춤형 정보문이 있죠. 싱크풀 투자자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네이버에서 싱크풀 투자자문을 치시면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010-2420-6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말 연초 우리가 예상대로 중소형 종목들 강세가 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